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은 되게 복합적입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산발적이고요. 동시에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접속과 동시는 아니죠. 왔다 갔다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한 달 내내 그런 꾸준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산발적으로 지속된 일들이 어떻게 그러면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더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프레이밍 이론을 통해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쟁점이 제기되고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담론이 특정 사회 내에 주류화 담론, 주류 담론이 되었을 때 그 담론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이 정책으로까지 발전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프레이밍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등을 포착하고 그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공감대가 되고 그게 어떻게 정책화되는가 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해석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서로 달라 보이는, 서로 별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발정이 지속되면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산발적으로 매일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쭉 연결을 해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의미가 발견이 되고 이게 지속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들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틀, 이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밍은 1974년 고프만의 책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 혹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들, 발생하는 그 무엇들을 포착, 인식하고 정의하고 해석하는 방식, 해석의 라벨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프레임은 뉴스나 소통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새로운 뉴스와 스토리와 과정 구성에 사용되는 단어, 이미지, 문구, 전달 스타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발적인 것을 찾을 때 저런 단어나 이미지, 문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스타일에 맞게 전달을 하는 것.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프레임인 거죠. 산발적인 어떤 사실, 이미지, 단어들을 의미를 갖는 일련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인 거죠. 기틀링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 강조, 제외, 해석, 제시와 관련된 일관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산발된 사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이것이 조립된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제외시키고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재해석해서 그 다음에 이걸 구조화해서 전달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맨포드 스노우 같은 경우는 현실을 구성하는 수준에서 내용과 행위자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의 속성과 문제의 의미를 정의하는 진단 프레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단어들을 모아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못 마련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죠. 특히 문제 정의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일들이 사회 구조나 다른 부분이 바뀜으로써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상적으로 전과 같은 일이네? 그렇다면 우산을 써야지. 예를 들어 비가 옵니다. 이전에도 비가 왔고 지금도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죠. 그리고 기분이 그러면 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문제 정의를 하고 자 어떤 대안을 나가지 않는다? 우산을 쓴다? 비를 맞아도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비가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방사능 물질의 오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는 더 이상 같은 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여전히 비가 옵니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빚어지는 선택들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정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프레이밍은 이런 진단 프레이밍을 제공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한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레이밍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전조 프레이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프레이밍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기 프레이밍이죠.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하게 산발적인 것들을 모아서 설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이런 프레이밍 역할을 하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프레임에선 중요하다. 프레이밍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이밍의 동구인데 앞서서 강조, 그 다음에 선택과 배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라 같은 경우는 은유, 예시, 캐치프레이즈, 묘사,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프레이밍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거 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거 포스터 한 장, 그쵸? 건드리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쭉 나와 있는 후보자들의 사진과 양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캐치프레이즈, 시각적인 이미지, 예시, 은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 하나로 그 모든 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프레이밍이 사용된 예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산발적인 다양한 생각들을 농축해서 하나의 집단적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프레이밍 생산 과정은 사실 다면적 과정입니다. 소통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타방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프레이밍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회적 과정으로 들여오면 사회는 엘리트나 시민 이 두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느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주의부터 민주주의까지 발전하게 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본다면 엘리트 주도 방식과 시민 주도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오프라인의 방식이 주로 엘리트 주도였고, 물론 민주화나 다분화된 사회,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상호작용이 있었겠죠.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시민 주도 방식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산은 바로 이런 시민 주도 방식의 프레이밍이 확산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강조 프레이밍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주제를 강조하거나 어떤 전략이나 쟁점,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프레이밍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프레이밍의 단계입니다. 프레이밍도 일정한 순서를 밟아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담론 과정이죠.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표출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저것이 의미 있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물론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 해방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갈리잖아요. 그럴 때 처음 누군가가 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 표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관계를 거질 수 있겠죠. 전략적인 과정인데 지배 담론으로 내가 제기했던 문제, 특정 집단이 제기한 문제가 사회 내에 더 큰 세력으로 형성되고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행동들도 하게 되는데 연결 전략 같은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 해방의 문제가 남북 간의 어떤 남북 전쟁이나 해방이나 뭐 연방환이나 이런 나라하고 연방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는 남군과 북군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연방화 과정에서 누가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 과정에서 남부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노예 해방 문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지지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른 사안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과정, 이것을 이제 연결 과정, 연계 과정이라고, 연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프레이밍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프레임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서 한 사회 내에 지배 담론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레임이 사회적인 힘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 프레이밍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레이밍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프레이밍 경쟁은 외부,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정한 프레임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략을 두고서 갈등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방안이 더 낫다, 그렇지 않다. 이런 해석이 맞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쟁이 프레임 간에 혹은 프레임 내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어떤 통합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정반합의 과정처럼 합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럼 이 합성 과정이 이제 주류 담론이 되고, 이 주류 담론이 정책화되고 사회 내에서 그 담론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 어떤 갈등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과 변증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담론이 표출되고 역시 비슷하게 경쟁 담론이 표출되겠죠. 전략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쟁 담론도 비슷하게 전략화를 하겠죠. 그리고 내부 갈등, 그리고 이제 외부 갈등 하게 되죠. 그리고서 담론이 경쟁 담론보다 강하면 지배 담론으로 발전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담론은 종식되거나 경쟁 담론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배 담론이 만들어지면 다시 사회에 피드백이 될 거고,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저 프레임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전략화 사례입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대 직원이 스크린도어에 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안타깝고 역시 그렇지만 첫 번째 강남역 사고 때만 해도 간단한 사고로 보도가 됩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했다. 2013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원칙을 협력업체가 지키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그냥 사고가 났고 업체가 부주의했다라고 사건을 정의한 거죠. 다시 구의역에서 안전사고가 납니다. 이때는 이제 다른 해석이 가해집니다. 세 번째다. 벌써 세 번째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건 맞는데, 이게 그런데 19세 청년이 혼자 사망했다. 작업하다가. 노동자가 안전 매뉴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건 맞는데 그건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외주화 때문이다. 이걸 외주화한 발주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잘못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서 나타난 것이,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청년 실업의 문제다. 왜 그 젊은 청년이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인 거다. 그리고 메트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발주처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안전에 외주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안전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에서 그럴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확대된 주제에 가담하기 시작하고 행위자가 늘어나죠.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주관적인 의미를 만들어서 설득하기 위한 장치다. 그게 프레이밍이다. 미디어 프레임은 담론을 단순화해서 확산,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 평가되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수용하고 배제할지, 어떤 걸 강조하고 은폐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사회적인 현상을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